지학사 문학 청산별곡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려시대 작품이고 해석에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시어의 의미를 묻거나 혹은 시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화자의 상황, 그리고 슬프고 힘든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화자의 태도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자의 상황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단순히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청산과 바다에 가고 싶어 한다 이렇게도 물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화자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이를 바탕으로 시어의 의미를 묻거나 혹은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작품의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청산별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을 미리 꼭 체크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자에 대해서 문제를 낼 게 많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느냐 파악할 수 있는 화자의 태도나 어조, 감정이입 등의 대상 등을 다른 서정 갈래의 작품과 비교해서 충분히 낼 수가 있겠죠. 속세를 부정하고 자연 속의 삶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어부사시사 속 화자와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내용 외에도 청산별곡은 그 형식과 표현 역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산별곡 하며 떠올리는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라는 구절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형식적인 특징, AA, BA 형태의 반복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며, 또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라는 후렴구 다 알고 있죠. 그 후렴구, 특히 리을, 이응이 사용된 후렴구를 통해서 음악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AA, BA 형태의 반복 표현과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학에서 너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전통적인 운율과도 관련이 있죠. 그런 만큼 또 이러한 내용들을 다른 서정 갈래와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출제 유형 살펴보고 우리가 지문 분석을 통해서 또 중요한 부분들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 구절,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이렇게 내용을 끊겠지요. 그러면 살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A, 그리고 청산해라는 구절을 B로 두고 AA, BA 구조가 나타난다. AA, BA 구조를 활용해서 리듬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리듬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삼음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첫 구절을 여러분이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이렇게 끊어서 사음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작품이 삼음보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작품 전체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연스럽게 끊어 읽는 단위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는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끊어 읽을 수 있습니다. 울어라, 울어라, 새여 이렇게 나누고요. 자곤 일어, 울어라, 새여 이렇게 나누게 되죠. 한 줄을 지금 6개로 나누고 있는데요. 음보 이야기를 할 때에는 6음보라는 건 없습니다. 3, 4음보 생각을 했을 때 이 6개는 다시 3음보가 2번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시행들을 전부 고려하여서 청산별곡이 삼음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교재를 보면 이 청산별곡의 첫 번째 부분을 살얼이
살얼이 랐다 이렇게 나누면서 삼음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듬감, 음악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 후렴구도 보고 나서 다시 해석을 이야기할게요. 후렴구는 각 연의 마지막에 이렇게 반복되어 있고요. 특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악기 소리에 의성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미는 없지만 리을과 이응을 반복해서 사용하여서 느낌은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연이 끝날 때마다 후렴구를 반복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 작품을 감상할 때 우선 연을 나누기가 너무 쉬워요. 내용 고려할 필요도 없이 그냥 후렴구 기준으로만 딱딱 잘라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때 구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느낌 받을 수 있고 또 안정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에 집중을 하면서 다시 본문 제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살얼이 랐다. 청산에 살얼이 랐다 구절은요. 이 살얼이 랐다를 청산에 살고 싶다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청산에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하나는 조금 더 희망적이고 하나는 조금 더 아쉬움이 느껴지죠. 하지만 어떻게 해석을 하던 변하지 않는 것 화자는 우선 청산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청산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청산에 가서 살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청산은 화자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이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곳을 벗어나서 가고 싶은 도피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떻길래 청산에 가고 싶어 하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화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상황을 좀 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첫 번째, 고려 후기에 전란 등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여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혼란한 상황을 벗어나 청산을 향하고자 하는 유랑민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좋은데 전쟁 때문에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청산 가서 살겠다라고 청산에서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사랑하던 사람과 실연을 해서 현실이 너무 살기 어려울 수 있죠. 이 실연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현실을 벗어나 청산으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실이 일종의 속세이기 때문에 이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히 청산을 찾으려는 지식인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현실 속세에 살다 보니까 너무 갈등할 것도 많고 번뇌가 끊이지 않아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청산에 가서 유유자적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행에서는 청산에서 어떻게 살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랑 달에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그러면 내가 청산에 들어가면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소박한 음식 먹으면서 소박하게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 속 삶을 머루와 다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유법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으로 넘어오면 울어라 울어라 새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에게 화자가 말을 걸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화자의 말을 살펴보면 지금 새에게 말을 걸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보다 실은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그러면 지금 화자,
시름이 많은 슬프고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걸 새랑 비교하고 있다는 건 화자의 눈에는 새도 시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연의 새는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새를 바라보면서 새야 너도 나처럼 시름이 많니? 나는 너보다 시름이 사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연의 마지막 후렴구를 보면 이렇게 슬픈 상황인데도 후렴구가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네요. 지금으로 따지면 랄랄라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슬픈 상황인데 랄랄라라는 후렴구는 어울리지가 않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밝고 경쾌한 느낌의 후렴구 덕분에 화자에게서 느껴지는 이 슬프고 쓸쓸하고 괴로운 정서가 더 강조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연입니다. 세 번째 연은 가던 새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가던 새의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이 해석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가던 새를 날아가던 새로 보면 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는 물 아래에 있는 화자와 달리 청산이든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나처럼 시름이 많던 새와 달리 여기에서는 화자와 완전히 대조되는 상황에 있는 새가 되겠죠. 그리고 새가 잘 날아가면서 미련 없이 훌훌 가면 되는데 물 아래를 날아가면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새가 결국 속새에 대한 미련이 조금 남아서 떠나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새는 지금 속새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날아가는 새는 완전히 잊을 거예요. 대신에 이 가던 새를 밭을 농사 지으면서 갈던 사례 밭으로 볼 겁니다. 물 아래에 갈던 밭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시도 결국은 속새에 대한 미련을 나타내는 구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던 새를 중심으로 한 두 가지 해석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잉 묻은 장글란과 관련하여서 아까 첫 번째 연에서 했듯이 우리가 화자를 셋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화자를 유랑민으로 볼 경우 농사라는 건 한 곳에서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유랑하게 되는 경우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쟁기에 이끼가 묻게 쓰이지 못하는 쟁기에 이끼가 묻게 되는 거죠. 그만큼 오랫동안 정처 없이 유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어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속새의 번뇌에 지친 지식인이라고 볼 경우에는 이 장글랑이 병기가 되기 때문에 속새라는 건 이 병기로 싸우기만 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화자가 실현당한 여인일 경우에는 이 잉 묻은 장글란이 이끼 묻은 은장도가 되고요. 이 은장도가 상대에 대한 절개, 지조 등을 나타내는 시어라고 생각했을 때 상대와 실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것이 없는 의미가 없는 물건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4연,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힘들지만 낮은 어떻게 지내왔는데 이제 밤이 되면 훨씬 더 고독해지는 거예요. 화자는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밤을 어떻게 나 혼자 이겨내겠는가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이 아주
강조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6번째 연으로 넘어와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내용 구조를 보았을 때 5연과 6연의 위치를 바꾸면 지금 각각 1연이 청산, 그리고 5연이 바다 이렇게 딱 반으로 나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구전되면서 순서가 바뀌었지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이게 진짜 5연이란 걸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절을 보면은 내용 똑같아요. 청산이 바다로 바뀌고 청산에서 먹을 수 있었던 머루와 다래가 나마자기 구조개로 바뀐 것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디라고 이 돌을 던지고 또 누구라고 맞추는 돌인가 라고 하면서 실제로 돌을 맞는 건 아니지만 자신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서 괴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운명을 무작위로 던져진 돌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행한 운명에 나는 그저 맞고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는 미워할 사람도 없고요. 내가 사랑할 사람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돌 맞고 우는 것, 그러니까 불행한 운명 때문에 슬퍼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운명에 대한 체념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그리고 이어지는 7번째 연, 가다가 듣노라. 저 멀리 가다가 듣는다. 무엇을 듣는가?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 켜는 것을 어떻게 들을까요? 이 부분은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한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우리 말도 안 되는 소원 생각을 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돈으로 벼락 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걸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처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사슴이 짐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뭐든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상황, 이 표현을 기적 같은 상황이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마음을 드러낸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마지막 8번째 연을 보면요. 조금 슬픈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바래도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화자는 어떻게 하느냐.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빚어서 이 빚은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 이 술에 들어간 누룩이 매워서 나를 잡으니 술에 완전히 취하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리있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술을 빚어서 마셔서 그 술 기운에 살아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실수 잘하는 것, 그러면 이 술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은 해소할 수 있겠죠. 잠시 고뇌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임시적으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제된 문제를 보면 1번 문제 기본적으로 시어 해석을 해서 화자의 정서, 상황을 묻는 문제네요. 1번 기억의 새는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는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화자처럼 시름을 지닌 존재이군 되어 있는데, 기억이 있는 두 번째 연을 보면 지금 나는 너만큼 시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와 새 모두 시름을 지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자가 새를 보고 너도 슬프지? 나도 슬퍼. 그런데 너보다 내가 더 시름이 많아 슬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장면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1번은 적절하다. 그 다음 2번 고독감이 극대화된 시간을 제시하여 다른 운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군 되어 있는데, 니은은 지금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때에는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기 때문에 너무 고독해서 슬프다. 어찌하리라, 어찌하리까, 견뎌낼 방법이 없다 하는 거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적절한 설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다른 운명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된다. 밤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없죠.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3번 디귿. 화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인생의 비애감을 표현하고 있군 되어 있는데, 디귿을 보면 이 돌, 내가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는 이 고독한 상황에서 돌을 맞아서 울고 있다 하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돌을 맞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미리도 괴리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자신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번도 적절하다. 내가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으려고 없는 게 아니고요. 이 돌처럼 나에게 날아온 운명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거다. 그래서 그 운명 때문에 너무 슬프다, 힘들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소망하고 있군 되어 있는데, 리을을 보면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다 이야기를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을 듣는다 라는 상황을 가정해서 이러한 기대를 통해서 내가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도피를 꿈꾸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4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5번 화자가 떨쳐버릴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군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내가 이 강술, 강한 술을 빚어서 이 술에 쓰인 조롱꽃 누룩이 매워서 여기에 취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건 일시적인 도피라는 점에서 화자가 떨쳐버릴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괴로움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나머지 다 적절하고 2번만 잘못되었다. 그 다음 6번 윗글의 시적 화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은 묻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정치적 혼란으로 삶이 피폐해진 민중은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정치적 혼란이라는 돌을 맞아서 살던 물아래를 떠나고 청산을 꿈꾸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1번 적절하다. 다음 2번 계속되는 전란을 피해 이리저리 떠도는 유랑민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던 곳을 벗어나서 지금 청산이라는 현실과 먼 공간을 꿈꾸고 있고요. 그 이유를 계속되는 전란이라고 해석을 하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3번 시련의 슬픔을 잊기 위해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사람 되어 있는데,
이 시련의 슬픔을 특히 이 잉 묻은 장글란을 이끼 묻은 은장도로 해석하여서 아래와 같이 해석하는 거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현당한 공간인 지금 현실을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공간인 청산을 꿈꾸는 거죠. 3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4번 관직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 되어 있는데 우선 본문을 보았을 때 지금 청산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현실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관직에서 물러나서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건 현실이 괴로워서 청산에 가고 싶어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자연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만 같고 자연에 왜 가는지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은 거의 일 열심히 하고 그냥 휴가 즐기러 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전혀 괴롭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지식인이라고 하더라도 5번 같은 경우에는 속세가 너무 괴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이 속 시끄러운 속세를 벗어나서 청산을 찾고자 하는 경우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청산 말고 물 아래 속세에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너무 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번은 적절하다. 6번의 정답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어부사시사와 이 청산별곡을 내용적, 형식적 측면에서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요.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는데요. 1번 운명을 수용하는 수능적 자세가 드러난다 하는 것은 청산별곡에만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어부사시사는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면 어부가 되어서 사계절 동안 이렇게 사니까 너무 좋다 하는 내용입니다. 운명과는 전혀 거리가 먼 내용이에요.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통점으로 보기 부적절하고요. 2번 속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 하는데 2번은 적절한 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청산별곡은 청산에 비해서 내가 살고 있는 물 아래 현실이 좋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현실을 벗어나서 청산에 가고 싶어 했죠. 그리고 어부사시사는요. 방금 내용을 아주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어부의 삶을 희망하게 되었느냐? 속세가 너무 시끄럽고 나와 맞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속세와 거리를 두면서 어부로 살게 되니까 되게 좋다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가 좁지만 그래도 세상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한 것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상실의 경험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되어 있는데 어부사시사는요. 상실의 경험 드러나 있지 않고요. 청산별곡은 우리가 화자를 실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상실의 경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지 않죠. 체념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도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4번 화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이 드러난다 되어 있는데 청산별곡은 청산에 가고 싶어 한다라는 점에서 청산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현실 도피의 공간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지만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완전히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어부사시사를 보면 강촌이 되게 좋다, 어부로서 사는 이 공간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상적인 공간으로서 제시되어 있거나 이상적 공간을 제시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5번 해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제의식이 드러난다 되어 있는데 청산별곡과 어부사시사 모두 해학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다. 여기까지 청산별곡 함께 살펴보았고요.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